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이름으로써 결국 무추천과 고종의 관계는 단절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버지 일주기의 제사를 위해서 감업사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무축천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재회한 지 얼마 안 돼서 왕황후가 전격적으로 황제에게 무축천의 재입궁을 건의합니다. 도대체 무축천과의 이 애정 재점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왕황후는 무축천의 재입궁을 건의했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황제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뜻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꼭 했을까? 사실은 왕황후의 무축천 입궁 건의는 당시 황실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당시에 황실 내부에는 왕황후와 고종이 통해했던 숙비, 토씨와 전례 없는 황실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왕씨와 소씨는 황제와 숙비의 관계인데 이 숙비가 황후한테 그렇게 막 대드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왕씨와 소씨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건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거대한 두 가문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싸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황실 내부의 안정성이 훼손됐고, 결국 뭐냐, 황제로서는 빨리 황실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황후로서는 이 소씨를 빨리 좀 제거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왕씨가 소씨의 제거를 위해서 무축천의 재입궁을 갖다가 건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씨는 무축천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고종과 어떤 위험한 사랑이 될 거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왕씨는 무축천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왜냐? 무축천과는 가문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축천 정도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축천의 입궁 이후에 소씨 세력은 몰락했고 당나라 황실은 안정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다시 말하면 무축천의 재능이 다시 한번 빛난 셈이죠. 근데 이제 왕황후가의 그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황제는 돌연 왕황후와의 이혼, 즉 폐후죠. 이혼을 제안하고 무축천을 황후로 책봉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고종의 당시에 이 폐후, 즉 이혼이죠. 이혼 제기는 표면적으로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무축천의 큰딸 안정공주인데 1살쯤이었는데 당시에 왕황후가 잠깐 이 안정공주를 보러 보고 갔는데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축천은 이것은 왕황후가 저지른 짓이다 라고 해가지고 황제한테 고발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죽였는가는 정말 죽였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아마 적석의 죽은 것 같은데, 신당사에서는 이것은 무축천이 지가 황후가 되려고 지 딸을 지손을 죽였다. 그래서 그만큼 잔인한 여성 프레임을 갖다가 걸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은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왕후가 죽일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왕후가 죽였다는 건 사실 무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였느냐? 어느 날 황제가 황후 거처를 갖다가 급습합니다. 그래서 거처를 갔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바늘이 꼭꼭 박혀있는 목각 인형이 나왔어요. 근데 목각 인형 뒤를 보니까 황제의 이름이 나왔고 황제의 생년월일이 적힌 팔자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황제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황제가 도대체 나를 저주하고 있는 이 황후를 어떻게 내가 내 아내로 삼느냐 해서 이혼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거의 무고에 가까운 것이죠. 모함이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이건 뭐냐? 왕황후가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런데 당시에 고종은 다른 궁녀를 통해서 이미 아들 하나 낳고 총에 있던 소숙비에게서 일남 이녀를 이미 두었습니다. 그래서 후사가 없을 걱정은 이미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 명분으로서는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고종은 왕황후와의 이혼을 제기했을까요? 즉 왕황후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왕후의 거부감의 이유는 사실은 황후 배후에 있는, 즉 황후 배후에서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 거대 족벌에 대한 고종의 거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종과 왕황후의 불안은 거대 족벌에 대한 황제의 불만이 원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당태종이 죽은 다음에 당나라 황실은 당태종의 뜻에 의해서 공신 집단들이 모든 걸 주도해요. 그 공신 집단을 보면 장손무기, 우진영, 저수량, 한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집안들이 사실은 이미 약 300년에 걸쳐서 거대 세력화된 대문벌 집단들입니다. 권력을 좀 해소해야겠다. 쉽게 말해서
황제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폐왕후의 문제는 바로 황제권과 관력권의 사이의 파워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무치천이 이제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무치천은 끝대기문 관료들이 이 여자는 태종의 후궁이야. 그 약점을 계속해서 제기함으로써 무치천의 제기를 갖다가 눌렀죠. 당시에 이 폐호론의 어떤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뭐냐? 당시에 결국 자꾸 거듭된 폐호론에 대해서 관농 집단 중에 한 사람인 저수장이 이야기합니다. 폐하, 황후를 꼭 바꾸고 싶다면 그래 바꾸십시오. 하지만 황후는 천하 영족 가운데서 좀 택해 주십시오. 무슨 하필이면 무씨입니까? 라고 하면서 무씨가 황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여자는 문벌 집단의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대문벌 집단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보여준 상징성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황제의 뜻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폐하, 이것은 폐하의 가정사입니다. 왜 폐하의 가정사를 굳이 남한테 이렇게 묻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고종은 과감하게 왕후를 이제 폐위시키고 무칙천을 황제로 앉혔죠. 고종과 무칙천은 동일한 목표, 동일한 대상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은 거대 족벌과의 타도를 위해서 함께 싸운 전우가 된 셈이었고 결국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55년도에 왕왕후를 폐위하고 무칙천을 황후를 책봉함으로써 책봉했는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은 과감하게 신진 사대부 세력들을 규합시키고 양성해서 관농 집단들이라든지 오성 칠망의 이 세력들을 해체해 나섭니다. 사실 이 사건은 대단히 역사상에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위진 이래 문벌 집단이 장악해온 조정을 450년 만에 회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비로소 국가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비로소 형성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종과 무식천은 과감하게 신진 세력을 양성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갖다가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종이 다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황후가 된 지 5년 만에 고종은 많은 병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고종의 병은 우리가 이제 풍염병이라 해가지고 간질 같은 걸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60년에 가면, 그러니까 황후가 된 지 5년 후에 660년 가면 고종은 자기를 천왕으로 말하고 무칙천을 천후라고 봉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의 하늘이 생긴 거죠. 천이 둘이에요. 쉽게 말해서 두 명의 통치자 시대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뭐 두 명의 통치자였지만 사실상 무칙천의 시대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674년, 즉 황후가 된 지 15년 만에 무칙천은 황제에게 국가개혁, 대개혁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건은 12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대, 국가의 매우 중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안을 담은 12개 개혁안을 갖다가 황제한테 올렸고 황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건은 12사는 무칙천이 알아서 다 완성하시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무칙천 시대가 열린 것이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뒤 683년에 고종 황제가 죽습니다. 황후 28년 동안 당나라는 어땠느냐? 황후 28년 동안 당나라는 고구려를 점령했어요. 동북쪽의 고구려를 점령했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고구려의 영토를 전부 다 당나라가 점령하고, 서북쪽으로 가면은 돌골족과 토번족을 격퇴함으로써 당나라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건은 12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개혁을 당연했고 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다양한 신진 세력들을 양성했던 것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칙천을 이야기할 때 이 무칙천은 도대체 정치를 어디서 배웠을까? 한갓 후궁이 어느 날 갑자기 통치했는데 통치를 그렇게 잘했다. 사실 무칙천의 정치적 멘토는 누구일까요? 바로 짐작가죠. 당태종입니다. 당태종 옆에서 근 10여 년을 벤치마킹 했을 테니까 사실상 무칙천을 말하자면 여성 당태종, 여성 이세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종이 죽으면서 모든 국사는 태후와 상의해라 하다 보니까 역시 여전히 이제 태후가 유분 통치를 합니다. 당태종도 그랬지만 무칙천에게도 아들들은 늘 불만이에요. 불만족스러워요. 좀 사랑은 하지만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무칙초로로서는 이 시라는 이 성씨, 종과를 초월한 자기 정치를 한번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칙천이 황제가 되는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황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